반갑습니다. 사회 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오늘이 이제 사실 온라인 수업이 마지막일 줄 알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클럽 사태로 인해서 계약이 또 연기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몇 번 더 이렇게 영상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 리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쭉 봤는데 지난 시간에 총 점수가 60점 만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60점 만점을 받은 친구들이 이제 절반이 더 넘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친구들이 잘 참여해 준 것 같고 수업도 열심히 들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적을 그 문제를 잠깐 보면은 첫 번째 입법부에 대한 명칭은 85%가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웠죠. 입법 절차 같은 경우는 65%가 맞췄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정당에 대한 이야기는 95%가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총수도 92%.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이름을 맞춰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아마 가장 높은 퍼센트가 될 것 같은데 96.5%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김한정 씨를 뽑아주셨는데 김태형, 김도영, 김원종, 장성락을 뽑은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뽑으신 건지 장난으로 한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96.5%가 맞춰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웠던 거 이제 국회 기능, 입법과 관련된 기능이었었는데 65.5% 친구들이 맞춰주었습니다. 이렇게 건의사항, 질문사항 이런 것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받았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이번 주에 그 수업에서 5월 7일 수업에서 질문을 많이 해줬습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봐줘서 선생님이 또 바로 피드백을 해줬으니까 또 오늘도 수업 듣고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질문 남겨주면은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오늘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삼권 분립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고 그 중에서 이 첫 번째로 국회 단원을 배웠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정부, 행정부라는 두 번째 국가기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여기 써 있겠지만 국회와 법원이 하는 일은 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법을 만든 일 그리고 법을 적용해서 재판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부가 이제 법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이제 각 학급들 있죠. 교실 하나하나 뭐 1학년 1반, 1학년 2반 뭐 이런 식으로 각 학급들을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각 학급을 하나의 국가. 그럼 이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국가의 국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학교의 교실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험학습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서류를 제출하죠? 그렇죠.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예. 자꾸 우리 반에 다른 반 친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짜증이 나. 그럼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죠? 그렇죠.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담임 선생님께서 이를 해결하시겠죠. 또 다른 이야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테이프가 필요하고 혹은 매직이 필요해요. 그럼 누구에게 연락을 하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겠죠. 또 만약 교실에서 싸움이 나면은 담임 선생님 찾아가겠죠. 유리창이 깨져도 담임 선생님 찾아갈 것이고 교실에 있는 지갑에 돈이 사라져도 담임 선생님 찾아갈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교실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탁할 일이 생기면은 거의 모두가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서는 교실에서 사고 없이 학급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일을 처리하시고 모든 일, 교실의 모든 일에 관심을 두고 계시겠죠. 이게 바로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죠. 마찬가지로 각 국가에서도 국가와 국민들의 원활한 생활과 운영을 위해 일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행정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행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냐? 각 학급에서의
담임 선생님들처럼 국가 거의 모든 분야에 관여를 해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부가 하는 일, 그러면은 도대체 행정부가 무슨 일을 하냐라고 한다면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조금 더 이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는 이미 32페이지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여권, 뭐 국방, 건설, 불 끄고 있고 화재, 그리고 이제 도둑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 행정부는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은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요. 뭐 필요하면은 건설을 하기도 하고요. 도둑을 붙잡고 이제 불을 끄기도 하는 이러한 국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행정부의 역할을 이제 찾아보는 건데, 이제 이 위에 있는 그림과 관련해서 찾아보면 되는데, 사실 이 단원부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사회 실력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지난번에 수업을 제대로 복습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슬슬 사회 수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왜 그런지 하나씩 볼게요. 행정부의 역할을 찾는 것인데, 그럼 행정부의 역할이 아닌 것도 있겠죠. 재판, 행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원이 하는 것이었죠. 법원.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쭉 보다가 국방유지 민원 처리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법률제정이라는 말 나와 있어요. 법률제정. 이건 누가 하냐면은 국회 입법부에서 담당했었죠.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치안유지, 재난대응, 국정감사 있는데, 국정감사도 누가 담당했었냐면은 그렇죠, 입법부, 국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행정부가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행정부가 담당하는 일이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행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교실 내에 담임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교실의 모습을 상상하면은 이게 그 문제랑 같다라고 생각해요. 행정부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생각과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엄청난 혼란이 생기겠죠. 그냥 뭐 자세한 내용은 쓰지 않겠지만 그냥 그 정도로 상상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교과서 3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줄 치면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줄 보면은 행정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법률을 집행하고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국가기관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즉 행정이라는 것의 뜻이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곧 행정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부. 그랬을 때 좀 자세히 보면은 법률을 집행한다. 법은 누가 만드냐면은 그렇죠, 국회에서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국회에서 만든 법을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곳이 바로 이 행정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법이 뭐가 있냐면은 국회에서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차량 사고로 인해서 어린 학생이 사망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 학생 이름이 민식이라는 학생인데, 그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초등학교나 어떤 학교 앞에서 차량들이 과속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민식이법인데, 그럼 그 법을 만들었으면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법을 만든과 동시에 행정부는 그에 따라서 그 앞에 이제 감시 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경찰 분들이 이제 계속 단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실행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기도 합니다. 됐죠? 뭐 이런 일을 담당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질서 유지한다, 국민 보호한다, 정책 세운다, 뭐 공공시설을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다음 줄을 한번 쳐볼게요. 행정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대 국가에서는 사회복지, 교육 등과 관련된 국민의 요구가 늘면서 행정부 역할이 점차 커지고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 삼권 분립을 통해서 세 개의 권력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행정부가 요즘에 그 권한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요구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일례로
국민들이 이제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최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가장 이슈는 코로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마스크 대란이 이제 일어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정부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런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생년월일에 따라서 월화수목금 나눠서 마스크를 이제 2장씩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짜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예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부에서 발표도 하죠. 학교 개학도 교육부라는 정부 차원에서 연기시키고 현재까지도 언제 개학할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약간 논외로 선생님이 생각했었을 때 그렇지 언제쯤 계약할지는 감이 도저히 잡히지가 않네요. 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경기도의 대표인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가 그렇죠,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렇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각 4인 가구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행정부가 오늘날에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그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과서가. 지금 보시면은 행정부에 대한 이야기 쭉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조직이 나와 있는데, 주요 조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 국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국회 보시면은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 주요 조직에 대해서 배웠던 거랑 비슷해요. 잠깐 복습하면은 국회의 주요 조직들은 국회의원이 있었고 국회의장이 있었고 상임위원회, 본회의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4가지의 주요 조직을 볼 겁니다. 행정부의 주요 조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 부, 그다음에 감사원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국무회의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재 정부 조직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했습니다. 가져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정부 조직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선생님이 딱 여기서 4가지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4가지. 첫 번째, 대통령, 그리고 아래 국무총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행정각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볼 겁니다. 보면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뭐 많은 부 이런 거 들어봤었죠? 이제 총 현재 18개의 부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부에 있는 각각의 부서, 즉 이거를 행정각부라고 합니다. 행정각부라고 그래요. 뭐 이 명칭은 이렇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3가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알아봐야겠죠? 한 가지 더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 있는 감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뭐 설명을 하자면은 대통령 크게 뭐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만 행정부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입니다. 최고 책임자. 그래서 모든 행정부의 일을 다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의 이제 헌법기관이에요.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 투표에 의해서 뽑힌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그 아래 이제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을 도와서 일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요, 대통령이 국무총리도 임명을 하고 이 부서에 있는 각 장관들, 뭐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러한 장관들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를 견제할 수 있어요. 아무나 막 임명할 수 없도록 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영상에서 봤었을 때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했던 모습 기억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막을 수도 있다. 어쨌든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이런 장관들은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갖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 요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 텐데, 감사원의 일단 위치 보면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이에.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에요. 직속기관. 이렇게 직속기관으로서
국무총리에게 굳이 보고하지 않고 대통령에게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기관인데 그럼 감사원 뜻이 무엇이냐? 감사원. 지난 국회 단원에서 우리 국정감사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국정감사. 어디서 배웠냐? 국정감사. 여기 국정감사 배웠었죠? 감사 똑같습니다. 감독하고 심사하는 곳이 바로 이 감사원의 그 뜻과 동일해요. 즉 감독하고 심사하는 기관이다. 누굴 그럼 감사하고 심사하느냐? 바로 공무원들의 비리를 감시합니다. 공무원들의 비리. 이거 잠깐 지운 다음에 교과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줄을 치면은 감사원 볼게요. 감사원. 조직상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으로는 독립된 최고의 감사기관이다. 최고의 감사기관인데 뭘 감사하냐면은 국민이 낸 세금 이런 것들을 잘 썼는지를 하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의 직무를 감찰합니다. 각 공공기관들로 출장 가서 예산 회계부 막 뒤져보고 감시하고 그런 부서예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권력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감사원들이 제대로 소신 있게 다른 부서를 이제 뭔가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속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에 속해 있으면 자꾸 그 속해 있는 부서의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들은 어디에 속해 있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고, 무엇을 담당하냐면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비리는 저지르지 않았는지 등을 이제 살펴보는 곳이 바로 감사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대통령부터 한번 잠깐 줄을 쳐볼게요. 대통령은 행정부 최고 책임자다. 그래서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서 관리 감독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각부는 크게 뭐 줄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조직이 있다라는 거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은 이제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기서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국무라는 말이 있는데요. 국무란 뜻은 이제 국가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업무를 회의하는 곳이 바로 국무회의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럼 거기에 누가 참석하냐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장관들을 의미합니다. 장관들. 즉 우리 이제 주요 조직 네 가지 중에서 감사원을 뺀 요 세 팀만 이제 참여하게 되겠는데, 이 사람들 우리는 흔히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는 이제 국무위원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실까요? 국무회의는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회의인데 누가 참석하냐면 세 사람이 참석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장. 물론 여기는 이제 18명이 되겠죠. 왜냐면 부서가 18개이니까. 이렇게 이 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라고 해서 국무위원이라고 합니다. 국무위원.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어떤 업무를 담당하냐면은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이에요. 심의기관. 심사하고 의논한다는 뜻이 되겠죠? 심사하고 의논한다. 이 심의라는 말도 배웠어요. 심의라는 말도 어디서 배웠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보면은 상임위원회 심의라고 했었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심사하고 의논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사하고 의논하는 기관이라고 보면은 되겠어요. 쓰겠습니다. 심사하고 의논한다. 보겠습니다. 어쨌든 국무회의라는 곳이 이런 회의인데 사진을 통해서 좀 볼게요. 사진. 여기 교과서에 사진 좀 흐릿해서 선생님이 사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국무회의의 모습이에요. 여기 대통령하고 이제 국무총리 그리고 이제 각 부장관들이 앉아 있고 여기 기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확대된 사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겠죠. 대통령, 국무총리. 옆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장관분들이신데 제가 어떤 부서의 장관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무회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관들이 참석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국무위원이라고 말합니다.
되겠죠? 뭐 크게 뭐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게 되면은 행정부가 하는 일은 담임 선생님이 학급 운영하듯이 행정부는 국가 전반의 모든 일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봤었을 때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의 주요 조직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그리고 이제 감사원이 있고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논하는 국무회의가 있다. 이 정도로 첫 번째 영상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